뉴욕시 식당들이 주와 시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실내 영업 재개 허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337개 식당 업소들은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 코백스에 76개 부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말 미국인들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지원 현금 가운데 40%가량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현금의 60%가량은 저축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분석입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학원 가운데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학군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뉴욕시의 식당들은 여전히 실내 영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 식당들은 주와 시정부를 상대로 조속한 실내 영업 재개 허용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337개 식당 업소들은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식당들이 조속한 실내 영업 재개 허용을 요구하며 뉴욕주 정부와 뉴욕시 정부를 상대로 20억 달러 규모의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시 내 식당과 주점 등 337개 요식업소들은 지난 3일 실내 영업 제한으로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다며 뉴욕주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뉴욕시 식당 업주들은 소장에서 뉴욕시가 타 지역들보다 코로나19에 안전하지 못하다는 과학적 사실은 전혀 증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뉴욕시만 실내 영업을 못하도록 한 것은 불공평한 조치라며 뉴욕주와 뉴욕시 정부는 그간 식당들이 피해를 본 20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일에는 코리 존슨 뉴욕시 의회 의장도 성명을 통해 식당 실내 영업 허용을 촉구했습니다. 코리 존슨 의장은 식당 실내 영업을 허용할 때가 왔다며 뉴욕시 경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뉴욕시장과 주지사를 압박했습니다. 경제전문 크레인스 뉴욕은 뉴욕 레스토랑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업주들 중 66%가 올해 말까지 버티지 못할 것으로 응답했다며 실내 영업을 허용하지 않으면 암담한 상황에 놓일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 코백스에 76개 부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코백스는 일부 부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걸 막고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취지입니다. 독일과 일본, 노르웨이가 포함됐고 중국과 한국도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가 코로나19 백신을 공유하는 세계적인 프로젝트 코백스에 76개국이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는 독일과 노르웨이, 일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코백스는 세계 백신 면역 연합, 세계보건기구, 감염병 혁신 연합이 지난 6월 출범한 코로나19 백신의 개발, 제조, 배포 프로젝트입니다. 일부 부국이 코로나19 백신을 독점하는 백신 민족주의의 폐해를 막고 전 세계에 백신이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중국도 코백스에 참여 의사를 밝혔고 한국은 이미 지난 6월 참여 의향서를 제출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코백스의 목표는 2021년 말까지 유효 백신 20억 회분을 세계에 균등하게 배포하는 것으로 부유한 국가의 예산으로 백신을 공동 구매해 중하위 경제국으로 선정된 92개국에도 배포하는 형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WHO가 중국에 지나치게 편향적이라며 코백스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 말 미국민들 대상으로 막대한 현금을 지급했지만 기대만큼의 소비 진작 효과는 없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지원 현금의 40%가량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졌고 60%가량은 저축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일 민간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의 8월 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인들에게 지급된 코로나19 지원 현금의 40%가량만이 실제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지급받은 현금의 60%가량은 저축하거나 대출을 갚는 데 사용됐다는 분석입니다. 지난 3월 말 2조 2천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 법안에 따라 미국 성인에게 최대 1,200달러, 미성년자에게는 500달러가 지급됐지만 실제 소비로 이어진 금액은 총 지급액의 4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음식료 및 내구재 구입, 의료 지출 등을 아우른 수치입니다.
나머지 31%는 각종 대출을 상환하는 데, 27%는 저축에 각각 사용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소득계층별로 저소득층에선 소비 비중이 60%를 웃돌기도 했지만 연소득 5만 달러 이상의 계층에선 그 비중이 40%에도 미치지 못한 결과입니다.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혔는데 우선 코로나19 사태로 여행, 외식 등 소비활동 전반이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마땅한 소비처를 찾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또 일회성 현금 지급액이 커질수록 가계 지출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줄어드는 일종의 수학 체감이 작용하고 있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11월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과 미 의회가 오는 30일까지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하면 연방정부는 오는 10월 1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갑니다. 때문에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단기 예산안을 마련하기로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합의로 11월 3일 대선을 앞두고 연방정부가 문을 닫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백악관과 민주당 간의 5차 추가 경기부양 협상과 예산안 협상은 별도로 진행될 전망입니다. 더힐은 소식통을 인용해 무누신 재무장관과 펠로시 하원의장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연방정부 문을 계속 열어놓기로 했다며 연방 잠정 예산안이 이를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는 동의가 이뤄졌다고 전했습니다. 더힐은 잠정 예산안 기한을 얼마로 정할지 현재로서는 불명확하지만 미 의회가 레임덕 회기에 돌입하는 오는 12월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나라 전체 경제 규모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부채 비율은 98%로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치입니다. 2분기만 보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의회 예산국은 2021 회계연도에 연방정부 부채가 미 국내 총생산의 104.4%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은 일본과 이탈리아, 그리스 등과 더불어 자국 경제 규모를 웃도는 국가 채무를 진 국가가 됩니다. 미국의 올해 회계연도 부채 비율은 98%로 2차 대전 이후 최고치입니다. 분기별로 보면 이미 지난 2분기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지출이 급증하고 세수가 줄어든 여파입니다. 연방정부 채무가 GDP보다 큰 규모를 기록한 건 지난 1946년 106%였고 2차 대전으로 수년간 군사작전에 자금이 투입된 결과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총 부채는 3월 말 17조 7천억 달러에서 6월 말 20조 5천억 달러로 3개월 만에 16% 늘었습니다. GDP는 2분기 9.5% 감소해 GDP 대비 부채 비율은 1분기 82%에서 2분기 105.5%로 뛰었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은 지금까지는 급증한 차입이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미국의 추가 차입을 막지는 않고 있다며 저금리 기조가 지속할 것으로 예상돼 정부의 차입 여지가 여전히 충분한 만큼 국가 채무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뉴저지 한인 밀집 학군 가운데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만 진행하기로 결정하는 학군들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당초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했던 파라무스 학군도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계약했습니다. 이외 팰리세이즈 팍과 포트리 학군도 10월 중순까지는 온라인 수업만 진행합니다. 지난달 31일 파라무스 학군은 3일부터 시작되는 올 가을 학기를 100% 원격 수업으로만 시작하고 오는 11월 10일부터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당초 파라무스 학군은 올 가을 학기를 원격 수업과 대면 수업을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교직원들의 휴직 요청이 너무 많아 결국 대면 수업 시작 시기를 늦추기로 했습니다. 이외에 팰리세이즈 팍, 포트리, 리츠필드, 에지워러, 리버델, 티넥 학군 등도 올 가을 학기를 원격 수업으로만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펠팍 학군의 경우는 오는 10월 13일에 원격 수업만 계속 제공할 것인지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변경할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포트리 학군은 오는 10월 16일까지는 원격 수업만 제공하고 그 이후에 전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뉴저지주 교육국에 따르면 2일 기준 주 전역에 242개 학군이 올 가을 학기를 원격 수업으로만 시작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지난달 24일 기준 180개 학군에서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2일 기준 하이브리드 방식을 선택한 학군은 434곳, 100% 등교 수업은 68곳입니다. 유나이티드 항공이 10월부터 직원 16,000여 명에 대해 비자발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10월 1일 연방정부의 급여 지원이 끝나면 감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암트랙도 전체 인력의 10%에 대해 대대적인 무급휴직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일 CNN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유나이티드는 10월부터 16,370명의 직원에 대해 비자발적인 무급휴직을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36,000명을 무급휴직 처리할 수 있다고 예고했던 것에 비하면 감원 규모는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직원 7,400명이 조기 퇴직 등에 동의하고 이미 대규모 무급휴직이 이루어진 덕입니다. 최근 미국 항공사들은 연방정부의 급여 지원이 끝나는 10월 1일 대규모 감원을 단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유나이티드는 지원 연장을 촉구하며 10월 1일 이루어질 비자발적인 무급휴직을 방지할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전반적으로 미 항공업계에서 지난 6월 말까지 이미 5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암트랙은 앞으로 몇 주 동안 전체 인력의 10% 혹은 약 2,050명을 무급휴직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암트랙 대변인은 성명에서 팬데믹 사태로 승객 수와 매출 회복이 더디기 때문에 감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엔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을 고치기 위해 미국에서 59만 1,0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아 옵티마와 소렌토, 현대 산타페의 일부 모델이 리콜 대상입니다. 현대 기아차가 3일 엔진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브레이크액 누출을 고치기 위해 미국에서 59만 1,000대 이상의 차량을 리콜한다고 밝혔습니다. 리콜 대상은 2013에서 2015년 기아 옵티마 중형 세단과 2014에서 2015년 기아 소렌토 SUV 44만 대, 2013에서 2015년 현대 산타페 SUV 15만 1,000대입니다. 현대 기아차는 ABS 유압 컨트롤 유닛 내부에서 브레이크액이 누출돼 화재를 일으킬 수 있는 전기 단락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아차의 리콜은 10월 15일부터, 현대차의 리콜은 10월 23일부터 시작됩니다. 현대 기아차 대리점은 관리 부위의 누수 여부를 점검한 뒤 필요할 경우 소유주에게 비용 없이 교체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미국 안전규제당국에 따르면 현대차에서는 브레이크액 누출로 인한 엔진 화재가 15건, 기아차에서 8건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현대차는 2018년 4월, 2014년형 산타페에서 발생한 엔진 화재에 대해 첫 보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기아차는 지난 2월 2015년형 소렌토에 화재 보고를 접수한 뒤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연방교통안전국 TSA도 비대면 방식의 언택트 방식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TSA는 공항 수속에서 신분증과 얼굴을 매치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TSA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대비해 비대면 방식으로 공항 수속을 할 수 있도록 신분증과 얼굴을 매치하는 시스템을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스템은 신분증을 스캐너에 삽입한 뒤 현장에서 찍은 얼굴 사진과 일치시켜 신분을 확인하는 방식이며 현재 로널드 레이건 워싱턴 국제공항에서 시범 운영되고 있습니다. TSA 행정관은 코로나 사태에 따라 보건안전 선진화 조치가 TSA의 최우선 과제이자 뉴 노멀이 됐다며 파일럿 프로그램이 성공적이라면 더 많은 공항에서 확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TSA에 따르면 승객들의 사진은 저장되지 않으며 24시간 이내에 삭제됩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는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모기의 샘플이 곳곳에서 속출하고 있습니다. 당국이 주민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모기 질병 매개체 통제국은 지난 27일 코스타메사 지역에서 수집한 모기 샘플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애나하임과 헌팅턴 비치에서 어린이 1명을 포함한 주민 2명이 바이러스에 감염됐습니다.
이외에도 부에나팍과 사이프레스, 플러튼 지역 등 오렌지 카운티 곳곳에서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양성 반응 샘플들이 발견됐습니다. 주민들은 지역 당국에 살충제 살포를 요구하고 있지만 당국은 과도한 화학물질 사용은 오히려 방역 효과를 낮춘다며 집 주변의 웅덩이나 고인물을 제거하고 야외 활동 시 소매가 긴 옷을 착용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코모 뉴욕 주지사가 뉴욕 시내 쇼핑몰과 뉴욕주 내 카지노들의 영업을 오는 9일부터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뉴욕시 쇼핑몰들의 고객 입장은 최대 수용 인원의 50% 이하로 제한되고 바이러스를 걸러낼 수 있도록 에어컨 필터를 교체해야만 영업 재개가 가능합니다. 뉴욕주 내 카지노들 역시 고객 입장 수는 최대 수용 인원의 25%까지만 허용됩니다. 연방검찰이 자국 전투기 생산 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항공산업 관계자에게 제공한 혐의로 체포된 한인 남성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에 대한 선고는 오는 20일 내려질 예정입니다. 미국 국적자인 박 씨는 미국 방산업체에서 취득한 정보를 한국 방산업체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017년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기소장에서 박 씨가 지난 2011년 한국으로 이주하면서 과거 자신이 근무했던 미국 방산업체 A회사와 B회사의 소프트웨어와 정보를 의도적으로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연방정부가 이민자를 상대로 생체정보 수집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국토안보부가 이민자에게 제출을 요구하는 생체정보의 종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요구 대상에 홍채나 음성정보, DNA 샘플 등이 추가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국토안보부는 미국 시민권자가 해외 가족을 불러들이는 경우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이민자에게 생체정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3일 주요 한인단체들을 초청해 한인 커뮤니티의 센서스 참여를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날 모임에는 뉴욕 한인회를 비롯해 뉴욕 한인봉사센터와 시민참여센터, 민권센터와 뉴욕 가정상담소, 퀸즈 YWCA 등이 참석하고 한 달도 남지 않은 센서스 참여를 늘리기 위한 효율적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해당 단체들은 한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과 장소에 직접 나가 센서스 참여를 독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가끔 구름만 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화창한 가운데 가끔은 천둥 번개나 소나기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목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